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그 한 문장이 18년 만에 깨진 침묵이었습니다. 표창식을 받는 강당에서 아들이 부른 아버지라는 호칭,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남편, 홀로 키운 아들, 그리고 1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대형마트였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제법 붐볐습니다. 이수진은 카트를 밀며 냉장 코너 앞에 섰습니다. 저녁 메뉴로 두부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죠. 진열대 앞에서 두부 팩들을 살펴보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장 신선해 보이는 팩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남자의 음성이었죠. 이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8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공기를 가르며 귓가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화이트 셔츠 위에 낡은 작업 조끼를 걸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18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이수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8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수진이 맞지? 강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부 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태민 씨. 겨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엄마.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일일 구제복을 입은 아들이 카트 사이를 지나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었죠. 강민준은 어머니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수진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태민을 봤습니다. 입술을 때렸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민도 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12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강태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강태민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중에서 끊겼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18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강민준의 질문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죠. 18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켜고 유리잔을 닦았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마트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그날도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강태민은 택시 회사를 운영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회사원으로 일했고 강민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더니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강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업 사기였습니다. 강태민이 맡긴 돈과 회사 운영 자금 대부분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택시 회사는 며칠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은 채무 추심이었습니다. 전화가 밤낮으로 울렸습니다. 집 전화, 이수진의 핸드폰, 회사 전화까지 끊임없이 걸려왔죠. 연대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이수진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강민준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요? 아빠가 뭐 잘못한 거예요? 이수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다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강태민은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내밀어도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해결해야 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학교까지 찾아갈 거예요. 채무자들이 민준이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강태민은 사라졌습니다. 메모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텅 빈 침대와 텅 빈 옷장만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 그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 달 후 강태민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고 이수진은 받았습니다.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채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리고 강민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민준은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안정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왜 안 와요? 아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는 지금 바빠서 못 와. 일이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거였죠. 졸업식 날 이수진은 아들의 손만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 옆에는 아버지들이 서 있었습니다.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모든 순간에 이수진만 있었습니다. 혼자 박수를 치고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18년 전 그날의 아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이수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강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빈집에 혼자 돌아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수입은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식당, 마트 계산대까지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치는 아들을 맞이할 수 없는 일정들이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직장들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빚을 내서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 작은 공간이 임대로 나와 있었죠. 월세는 저렴했지만 위치가 안쪽이라 장사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으면 강민준의 등하교 시간을 모두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꾸미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고 벽을 직접 칠했습니다. 커피 머신은 할부로 샀고 컵과 접시는 도매시장에서 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함께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여기 새로 생겼네. 커피 한 잔 줄래요?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자주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죠. 밤에 장부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카페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가 웃으며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수진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강민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하면 이수진은 우유를 따라 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오늘 뭐 배웠어? 그런 대화들이 이수진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고 주변 회사 직원들도 들렀습니다. 이수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수진은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수진을 딸처럼 챙겼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오셨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자주 들러주셨죠. 한 할아버지는 이수진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커피값을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거스름돈은 안 받는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이수진을 살게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10,000번도 넘게 걸은 길이었죠. 손에는 팔지 못한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오늘도 혼자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굽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여자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죠. 18년 전 회사원이었던 이수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주인 이수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스스로 밥을 해먹을 줄 알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다녀올게. 강민준이 문을 열며 말하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렇게 아들은 점점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 3시쯤이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강민준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다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강민준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119 구급대원 최종 합격.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엄마. 나 합격했어. 강민준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수진은 손님들 앞에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수진은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18년을 혼자 키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의 재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카페에서 오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테이블을 닦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119 제복은 벗고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강민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아들 앞에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강민준은 한참을 커피만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어제 본 그 사람 정말 아버지 맞아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민준의 손이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18년을 사라져 있다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염치로 엄마 앞에 서는 거죠? 이수진은 조용히 아들을 봤습니다. 분노가 당연했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가 없었던 아이였으니까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강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이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는 어때? 아버지를 봤을 때 어땠어? 강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혼란스러워요. 왜 지금인지. 이수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쉽지 않았을 거야.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보일 거야. 강민준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당직이 있어서요. 조심해. 네. 강민준이 나간 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18년을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니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리비가 또 나갈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네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배관 수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이 카페 주소를 알려주자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싱크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 바닥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아냈지만 소용없었죠. 30분쯤 지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배관 수리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를 입고 공구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 씨. 수진아, 여기서 카페를 하는구나. 일단 어디가 고장났는지 볼게. 강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가서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관을 확인했죠. 손으로 파이프를 만져보고 연결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배관이 많이 낡았네.
패킹을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강태민은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스패너와 테프론 테이프, 새 패킹이었습니다. 몸을 숙여 배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 잠그는 밸브를 찾아 잠그고 낡은 패킹을 제거했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카운터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18년 전 택시 회사를 운영하던 남자가 이제는 배관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상처가 많았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20분쯤 지나 강태민이 일어났습니다. 패킹 교체했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근데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 언젠가는 전체를 교체해야 할 거야.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강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출장비 포함해서 3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3만 원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최소 7만 원은 받았을 텐데요.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비용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요. 돈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강태민은 돈을 받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많이 놀랐지. 미안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수진은 동네 자원봉사팀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봉사팀 리더가 올린 공지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배관 전문가분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십니다. 어르신들 댁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관 전문가라니. 설마 강태민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봉사활동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수진은 자원봉사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곤 했죠. 반찬을 나눠드리고 집 청소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봉사팀 모임 장소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옆에 두고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강태민이 고개를 돌려 이수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봉사자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봉사자가 합류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분 어르신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김할머니였습니다. 80살이 넘으신 분으로 무릎이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셨죠. 봉사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수진이도 왔네. 오늘은 사람이 많네. 할머니께 반찬을 드리고 이수진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각자 맡은 일을 했죠. 강태민은 부엌 싱크대를 점검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인 강태민이 배수관을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파이프를 더듬으며 문제를 찾았습니다. 배수구가 막혀 있네요. 청소해 드릴게요. 공구 가방에서 배수관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수구를 분해하고 막힌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손가락이 파이프 모서리에 긁혔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강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피를 닦아내고 계속 작업했죠. 이수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밴드를 드릴까요? 강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20분쯤 지나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을 틀어보니 잘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셨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 강태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두 번째 댁으로 이동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계속 새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요. 강태민이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확인했습니다. 패킹이 완전히 닳았네요. 교체해야겠습니다. 가방에서 새 패킹을 꺼냈습니다. 수도꼭지를 분해하고 낡은 패킹을 빼냈죠. 새 패킹을 끼우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지만 태연하게 일했습니다. 이수진은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욕실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강태민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이제 물 안 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태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세 번째 댁은 이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셨죠. 강태민이 보일러실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스패너로 조이고 테프론 테이프로 감쌌습니다. 보일러실은 좁고 더웠지만 강태민은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작업복이 먼지로 더러워졌죠. 손가락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세 분 어르신 댁을 다녀왔고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봉사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과 강태민만 남았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강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로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죠.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 없이 우유도 빼고 진하게 내렸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강태민의 입맛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강태민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궁금하지? 내가 18년 동안 어디서 뭐 하며 살았는지.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강태민을 봤습니다. 강태민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대구에 있었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그런 일들이었지. 돈을 벌면 채무자들한테 보냈어. 남은 돈으로는 고시원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지방 도시들을 돌아다녔어. 울산, 창원, 진주 여러 곳에서 일했지. 건설 현장에서 배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배들한테 하나씩 배웠어.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도 그때부터야. 강태민이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화상 자국과 상처들이 손가락마다 있었습니다. 뜨거운 파이프에 데이고 날카로운 공구에 베이고 그렇게 다친 거였습니다. 돈은 모으지 못했어. 번 돈 대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갔으니까. 남은 돈으로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어. 술도 많이 마셨어. 밤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수진이 너랑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쯤에 이쪽 동네로 왔어. 배관 수리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우연히 수진이 너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동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나갔어. 혹시라도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제가 한 짓이 얼마나 큰지 알아. 18년을 혼자 민준이를 키운 수진 씨한테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지. 그냥 남은 인생은 조용히 옆에 있으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이수진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조용했습니다. 강민주는 오늘 소방서 당직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은 익숙했지만 여전히 적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그냥 틀어놓았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으니까요.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형 오피스텔 화재 발생. 주민 대피 중.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연기가 건물 위층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창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뉴스를 통해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강민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당직 중이라면 당연히 출동했을 겁니다. 핸드폰을 들어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화재 현장에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리포터가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11층에서 연기가 가장 심하며 소방관들이 주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리차를 마셨지만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조된 주민들이 담요를 두르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죠. 이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안전한 곳에 있을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설비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에 익숙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기 시스템과 소화전 라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강민준은 계단실에서 주민들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야 했죠.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무전기에서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비실 환기 댐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화전 라인도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저 이 건물 설비실 구조합니다. 배관 수리하러 여러 번 왔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강태민을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지하 설비실 위치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환기 댐퍼랑 소화전 밸브 위치도 압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장비를 드릴 테니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강태민은 헬멧과 마스크를 받아 썼습니다. 소방관 한 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죠. 연기가 지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렸지만 강태민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설비실은 저 끝에 있습니다. 설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환기 댐퍼, 소화전 밸브, 압력계가 보였죠. 강태민은 즉시 환기 댐퍼로 갔습니다. 손으로 레버를 확인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이거 열어야 합니다. 계단실로 공기가 흘러가야 사람들이 숨 쉴 수 있습니다. 레버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뻣뻣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레버가 돌아갔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화전 라인도 점검하겠습니다. 강태민이 배관을 따라갔습니다.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밸브 연결 부분을 살폈죠. 한 곳에서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파이프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공구 가방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간 부분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와 손을 대었지만 계속했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여러 겹 감고 밸브를 조였습니다. 누수가 멈췄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설비실 점검 완료했습니다. 환기 댐퍼 열었고 소화전 라인도 정상입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강태민은 소방관과 함께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실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주민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죠.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건물은 많이 손상됐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복은 그을음으로 검어졌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지휘관이 강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강민준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요. 화재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준은 소방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인명구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서울 대강당에서 열리는 표창식에 참석하라는 안내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표창식 안내문에는 가족 동반석이 마련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앉을 자리였죠. 18년 동안 이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모든 행사에 혼자 갔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왔지만 이수진은 늘 혼자였죠. 그 빈자리가 이번에도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표창식 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죠. 당직이 아닌 날이라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듯 했죠. 엄마. 강민준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이수진이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아들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강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표창식인데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준비했어. 강민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닦다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강태민을 말하는 거겠죠. 왜?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표창식장에 오라고 하고 싶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아들을 봤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지휘관님한테 들었어요. 설비실 들어가서 환기 댐퍼 열어주고 소화전 라인 점검해줬다고요. 그 덕분에 주민들 구출할 수 있었대요. 이수진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강태민이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위험한 지하 설비실까지 들어갔다는 것도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알아요. 18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화가 나요. 하지만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요. 알겠어. 엄마가 연락해 볼게. 이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태민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강태민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민 씨, 내일 표창식이 있어요. 민준이가 와달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부른 거예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대강당이고 오전 10시예요. 알겠어. 꼭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표창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옷장에서 하늘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산 옷이었지만 간직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18년 전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이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잘 어울려. 엄마 덕분이에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태민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8년 만에 가족으로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방관들과 그 가족들,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죠. 이수진은 부모석 표지판을 따라 앞쪽으로 갔습니다.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자리, 하나는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이수진이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표창식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강태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요?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낡은 작업복만 보다가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강태민이 천천히 걸어와 이수진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앞을 봤습니다. 무대에서 표창식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각자 무대에 올라가 표창장을 받았죠.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19 구급대원 강민준. 진행자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표창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부모석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8년 만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복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강태민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위 아들을 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카페 뒤쪽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을 닦고 의자 4개를 놓았죠. 3사람이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흰살 생선에 소금을 뿌리고 레몬즙을 살짝 뿌렸습니다. 팬을 달구고 생선을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보리차도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끓여서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잔도 3개 준비했습니다.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복은 벗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앉아. 잠시 후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사과와 배를 사왔더군요.
이거 가져왔어. 고마워요. 여기 놓으세요. 이수진이 받아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생선구이를 접시에 담아 강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강민준이 받고 된장찌개도 덜어 놓았죠. 강태민 앞에도 똑같이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도 자신의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차가 잔을 채웠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생선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아.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수진과 강민준이 그를 봤습니다. 강태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8년 동안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한 짓, 그리고 그 시간들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도 미안해야 한다는 걸 알아.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식탁 위에 얹었는데 그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들, 화상 자국과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18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큰일은 못해주겠지만 배관 고장나면 고쳐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아침 안부 문자 보내고 저녁에는 카페 셔터 내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싶고. 이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으니까요. 용서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죠. 저도 아직 그 과정에 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강민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생선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씹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봤으니까요. 18년 동안 혼자 버티신 거 알아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보았어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 살리는 거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 강민준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앞에서 또 사라지지 마세요. 엄마 앞에서도요.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함께 있어 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어. 민준아. 약속할게. 2번 다시 사라지지 않을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보리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잔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차가 흘러내렸습니다. 증기가 올라와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재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있으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 이상 바라지 않아.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생선구이 마지막 한 점이 접시에 남았습니다. 이수진이 그것을 강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강민준은 다시 강태민에게 밀었죠. 강태민은 웃으며 이수진에게 밀었습니다. 작은 접시가 세 사람 사이를 돌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요. 결국 강민준이 웃으며 집어먹었습니다. 엄마 생선 정말 맛있어요. 이수진도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강태민도 생선을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네. 18년 만에 먹어보는 당신 요리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쪽 방 안에서는 세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해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카페 열고 봉사활동 가야지.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봉사활동 갈 거야.
그리고 카페 셔터 내리는 거 도와줄 거고. 매일.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는 변할 거예요. 작은 것들부터 천천히요. 강태민과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강태민이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얇게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강민준 앞에 놓고 이수진 앞에도 놓았죠. 마지막으로 자신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골목 위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밤이 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다고요.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채워야 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수진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과 강태민도 함께 일어나 도왔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죠.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강태민도 말했습니다.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카페 간판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18년을 지켜온 그 불빛이 오늘도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빛 아래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